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니체와 예수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마지막 강좌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니체의 그 63년도에 출판된 출판이 아니죠. 64년도에 니체가 썼던 그 마인레벤에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강좌를 해왔는데 신이냐 세계냐 신이냐 Ist es die Welt? Ist es Gott? 세계냐 신이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데 그 부분에서 천착하여 니체가 심연의 철학자로서 자기 일평생의 철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하이데거의 현 사실성의 개념과 그 다음에 가다머의 전통 개념. 오늘 소제목은 역사, 하이데거의 역사, 그 다음에 가다머의 전통, 그 다음에 또 니체의 10년 이렇게 요런 제목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어린 시절에 썼던 그 작품에서 갈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예도가 붙인 재미있는 제목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세계냐 신이냐를 선택해야 되고 신이 명령을 내릴 경우에 우리가 추측할 수 없이 은폐를 못했지 우리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명령을 내릴 때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의 연결고리는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간을 휘감고 있는 독일어 원어는 슐링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뱀이 꼬불꼬불 하잖아. 담에 붙어 있는 식물이 꼬불꼬불하게 담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슐랑 꼬불꼬불하게 둘러쌌던 그 고리, 그 족쇄. 독일어로는 페셀렌 이렇게 족쇄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라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고리를 인간은 끊을 필요가 없어. 왜? 신이 특정 시점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신이 명령을 내릴 경우 이걸로부터 벗어나서 이 연결고리가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은폐를 못했듯 추측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족쇄가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거를 운명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처해 있음과 빠져 있음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내던져져 있음의 상태로부터 이 세계의 모든 사태를 기획투사한다. 그 사태 자체로의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그 하이데거의 공식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현 사실성의 역사성, 이게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자라난 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 현 사실성의 역사성이라고 하이데거한테 있었어. 그죠? 그 역사성인데, 그것을, 니체는 마치 본인이, 신이 명령을 내릴 경우에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고리가, 그 고리가 신이냐, 그죠? 그 다음에 세계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마인 랩은 1963년도에 쓴, 거기에서, 그 에세이의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역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뱀처럼 휘감고,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그 역사성, 문화, 그 다음에 또 전통, 그 인간의 전통, 그 전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미 하이데거의 어떤 이러한, 현 사실성의 개념이, 이미 니체의 어린 시절에는 나와 있다라는 거. 난 하이데거가 뭐 여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기 싫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역사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인간은.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바꿀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고향을 갖고 있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태어나서 자기가 지 혼자 잘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 고향에서 자라면서, 그 주변 이웃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그 인격이, 천부적인 인격에다가 이제 후천적인 인격이 거기로부터 자라나는 거죠. 이 역사성. 그래서 니체가, 여기에서, 신을 끌어들이는 것도 이런 역사성을 인간이,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뭐 강좌 끝나기 전에 답을 미리 드리는데, 니체는 전통을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어요. 여러분, 니체가 전통을 10년의 철학자로서, 문화분석가로서 전통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전통을, 그 철학 전통과, 그 다음에 문화 전통들을, 종교 전통을, 특히 기독교를, 적으로 삼아서 해체하고, 그죠? 거기로부터 나오는 잘못된이라는 것도 좀 웃기고 왜곡된 그러한 역사, 억압의 역사,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그가, 일평생을 철학을 했는데, 이제 비극의 탄생부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섯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작품에 들어가서, 기독교와 신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예도가 강좌를 계속 원문을 통하여, 원문 해설을 통하여 강좌를 이어나가겠지만, 오늘까지는 이런, 습작, 에세이 외에는 작품이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체 역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그를 휘감고, 슐링엔, 그를 휘감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라난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하이데거의 현 사실성, 내던져져 있음과 처해 있음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라나,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 족쇄를 끊을 필요가 없어. 만 브라우트 니트 디 페셀런 쭈스프랭엔 그 족쇄를 파괴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측되지 않는 운페얼 무테트 벤 아인 고트 신이, 그죠? 신이 게보이트 명령을 내릴 경우에 그것은 팔렌 지 아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왜 끌어들이겠어? 여기서 신은 자기의 신앙의 갈등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신개념으로부터 자기가 전통으로부터 자기의 역사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휘감고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어렸을 때 김나지움 시절에 썼던 이 작품의 에세이의 마지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이 전통과 역사성을 벗어났느냐? 답은 당연히 못 벗어났죠. 그 안에서 해체를 하는 거고, 이러한 니체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리다 역시도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자기가 못 벗어난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서구 전통 안에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족쇄를 끊어야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연결고리를 끊고 거기에 대한 그 순간만큼은 거기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거나 자기가 뭐 돈 받은 게 있거나 자기가 뭐 거기에서 유익을 취한 게 있거나 이런 자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의 해석하기 이런 의심의 해석하기 결국은 니체의 초기의 작품도 아닌 그런 에세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도는 하이데거와 그 다음에 가다머를 연결해서 오늘 강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는 어렸을 때의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이제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그 위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 어제 강좌를 들었던 사람은 세 번째 강좌를 여기 마인 레벤을 읽어 오다가 자기는 슈폴타 김나지움 시절 6년 동안 그게 58년부터 64년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전통의 품으로부터 그리스도교 아버지와의 어떤 그 루터교 목사로서의 그 전통이 이어왔던 거죠. 그러한 전통의 생명력으로부터 본인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문학, 특히 그리스 문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고 꼭 예배 시간이라든지 식사 시간에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그런 내용이 위에 있잖아. 이 말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로 자기를 둘러싸는 것, 여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거기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는데 연결고리를 끊어. 어떻게 세계로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전통의 역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 답은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도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니체의 이것을 하이데거와 접목시켜서 대립시켜서 거기에서 존재론 비교를 통하여 존재론이 어디에 나오죠? 니체의 전체 작품에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도덕의 계보학 논문 제2 논문 12절에 나오는 그 전통의 존재론, 그죠? 전통의 존재론이 아니라 생성의 존재, 존재를 힘으로써 보는, 그것과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의 이 역사성은, 그죠? 조금 다르게, 어린 시절에. 그게 제가 통찰을 받은 거는 바로 이 논문으로부터입니다, 지금.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세이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 이거는 하버마스와의 논쟁, 가다모와 하버마스의 논쟁과도 연결되어 있어. 하버마스가, 그럼 전통 안에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못한다, 그럼. 네 철학은 영양사의 의식을 갖고 어떻게 그걸 비판하느냐. 그 가다모가, 네가 비판하는 중에도 너는 전통 안에 있다.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논쟁이 엄청나게 많은 해석학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그죠? 그래서, 철학적 해석학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해석자가 있어요, 여러분. 해석자가 지 전통 안에서 말하지, 지 전통을 벗어나서 말하나? 비판을 하든, 아니면은, 또 그것을, 수정을 하든, 그것을 해체를 하든, 끊임없는 비판의 어떤 기재를 하든, 그가 전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이데거의 철학을 물려받은 그 가다모는 이 역사성, 그죠? 이 역사성이 네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내용보다 크다는 거야. 이 역사성 안에서 너는 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양사 안에서 너는 전통을 비판하고 수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통이나 존재, 그죠? 이 개념들이 상당히 보편적 개념이라고, 여러분. 어떤 전통? 이제 이래 나가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다모 이후의 전통론, 트라디지온스레레, 전통론, 트라디지온스 테오리를, 썼던, 예도가 맨날 자주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도가, 논문 심사를, 부심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아르네 빈터라는 사람, 안드레아스 우알스 존모와, 약간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통론을 안에서 이제 철학적 전통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가다모가 전통을 하나로 본 거를, 전통은 다양하게 있고,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전통은, 그냥 하나로, 트라디지온,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야. 전통론이라고, 트라디지온을 쓰든지, 복수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은, 비판과 수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가다모의 철학 안에는 이러한 비판의 기제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와 가다모의 그 관심사는요, 이런 아르네 빈터의 관심사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가를 이해할 때는 그 작품을 이해해야 돼요. 작품은 떠나서 맨날 하이데거, 가다모 논쟁, 이런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그 원전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서 어디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관심사가 달랐어. 하이데거는 인식과 존재, 그죠? 존재가
언제나 인식을 한계를 짓고 제한을 하고, 존재의 역사성에 근거해서만 인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전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인간은 전통을 비판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다머의 관심은 뭐예요? 진리와 바르하이트 운트 메토드에서의 가다머의 관심이 뭐냐고. 가다머의 관심은 딴 게 아니라, 전통, 여러분. 그 전통이 역사비평 방법과 대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비평 방법이 전통을 해체하고, 그 성서비평도 역사비평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해체가 이루어졌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비평 방법은, 전통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특징에 의하여, 이 역사비평 방법은 언제나 역사적 상황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관심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관심사가 다른데 이 개념을 이제 하버마스가, 그러면 니는, 네가 말하는 그 전통은, 그러면 완벽한 신이냐? 신개념과도 같이 어떤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가다머는 끊임없이 인정하고 있어요. 가다머의 관심사가 다른 거라고.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제2부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전통의 텍스트가 잘못됐을 때 해석학적 순환은 중단된다. 그러나 이 해석학적 순환은 언제나 전통의 통일적 의미를 전제할 때에만, 전통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만 너가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맞잖아, 그 말은. 전통이 통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통을 왜 비판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놈이 전통을 비판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다시 전통으로 돌아오지?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심사가 달랐던 거야. 그러나, 니체는, 이 현사실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사실성 자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보학과 해석학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철학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니체를 따라간 자들은 어떤 사람도 해석학을 붙잡지 않았어. 반해석학적, 반변증법적,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 물론 가다머 때문에 하이데거가 해겔과 연결되는 것도 독특한 거지만은, 그런 모든 철학, 푸코도 그랬잖아. 푸코도 반해석학적, 안티헤르멘노이티스, 반해석학적, 반변증법적, 안티디알렉티스, 여러분. 들레주도 그렇잖아. 반해석학적,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 통일성, 전통은, 언제나 해체를 통하여 통일된다는 거.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현사실성, 전통, 역사, 그 역사성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식으로 말하면 그 하이데거의 현사실성, 내던져져 있음이
그죠? 내던져져 있으니, 더 힘센 사람에 의하여 힘없는 자를 억압한 그 힘의 흔적이라는 거야. 니체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의혹의 해석학과, 이건 물론 리케르가 해석의 갈등에서, 쓴 이후에, 그 이후로 이제 신학이라든지 다른 문화 비평에서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의혹의 해석학자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하이데거라든지, 전통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는 가다머는 신뢰 해석학으로 갖고 가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헤겔도 어에 보면은 신뢰 해석학자예요. 사실은 이 말이 나오게 된 게, 리케르가, 얘가 리케르를 또 제대로 해놔야 되는, 리케르가, 어디에서 말하는가 하면, 해석의 갈등 두 번째 논문이 프로이트야, 여러분. 그런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무의식과 헤겔의 변증법을, 두 개를 앞으로 가는 해석학, 뒤로 가는 해석학, 이렇게 나눈다고. 앞으로 가는 해석학은 뭐야? 목적론을 향하여, 여러분. 목적론을 향하여, 달려가는. 맞죠? 그런데 무의식은 뭐야? 뒤로 가는 해석학이야. 과거의 시간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이상 증세를 보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너의 말 속에, 너의 반복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정신 이상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너의 과거의 어린 시절에, 과거의 시간에 왜곡에 있는 거다. 그래서 뒤로 가는 해석학이라고. 그래서 고고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해결은 뭐야? 이런 걸 극복하고, 변증법적으로 앞으로 가는. 그래서, 이러한 절대정신의 어떤 그러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가는 해석학과 뒤로 가는 해석학.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기존 질서를 인정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존 질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질서의 힘을 우리는 분석하고 그것을 해체해 봐야 돼, 여러분. 그런데 종교가 얼마나 억압적이야, 여러분. 여러분들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나 니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종교의 억압적인 부분은 오늘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도가 특별히 말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증명된 거예요, 이미.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고고학적인, 그래서 여러분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여러분 여기에서 포스트 모던의 푸코와 둘레즈, 이런 자들, 데리다, 이런 사람은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 사실성.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여기에서 또 반론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순진하면 안 돼. 그렇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는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와 같이 의심을 통하여 왜곡된 이데올로기라든지 왜곡된 정신질환이라든지 왜곡된 문화의 어떤 그 원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있나요, 여러분? 역사 속에는 그 역사 속에는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해석학은 결코 버려야 될 게 아니야. 신뢰의 해석학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근본주의자도 될 수가 없어요. 되게 순진한 거라고.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예수와 신은
예수는 거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어? 그게, 예수를 믿는 집단이 모여있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은 역사에 악행을 했냐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 면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 그런 해석들은 전부 다가 가짜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든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오늘날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옛날에 소수의 계몽주의가, 한국에도 계몽주의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몽주의가 오기 전에나 가능한 거죠. 성직자들이 뭐 얘기하면 아멘 하고, 오늘날 그게 되나, 그게? 이런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만 치면 5만 개 다 나오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하기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이데거와 가다머 라인의 그 해석학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냥 니체만 뭐 옳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내 논문의 마지막 결론도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인간이 그럼 뭐 니체는 아르키메데스 점을, 신의 관점을 받은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의혹의 해석학자들이 전통을 까면서 전통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영양사로부터? 아니요? 이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니체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의심의 해석학자들은, 의심의 철학자들은 그 전통의 영양사 아래에서 전통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야, 의사. 여러분, 의사가 전통의 몸이라 그러면 의사가 그 몸을 부분을 치료하는 거지 전체를 없애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니체, 마르크스, 또 뭐야, 프로이트, 이런 자들 이후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이 세 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문화 비판을 수행했냐고. 전부 다. 얘도가 지금 다 거의 대부분 많이 해놨고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네.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강의를 해도 내가 볼 때 몇 천 개는 모일 것 같아, 강좌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자들이 자기 자신의 전통을 벗어나서 그 행위를 하는 거냐고.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죠. 전통 안에서의 새로운 수정과 전통의 잘못된 점들을 수정하고 특정 전통에 의하여 억압된 부분들을 고발하고, 이거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철학자가 하는 거예요. 신학자는 손도 못 댑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철학자가 해놓으면 신학에서 갖고 가서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수준이지 뭐. 중세 때는 뭐 신학이 철학을 이끌고 갔죠. 오늘날은 완전히 니체 이후로는 완전히 갈라져 갖고, 오늘날은 완전 딴 데서 놀고 있어, 서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 니체가 신이 이 연결고리를 끊기 전까지는 결코 그 전통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전통의 역사성으로부터 자라난다.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이데거한테, 그 다음에 또 가다머한테도 이런 역사성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해석학적 기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의심의 해석학자들처럼 일단 전통과 단절해서 막 조지고 공격하는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자들의 공적이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의 공적은 전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전통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전통을 고발하고 전통의 잘못된 것, 전통의 억압적인 것들을 수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병든 전통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없으면 병들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얼마나 많아,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봐. 그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전통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배울 것들이 많아. 그러나 전통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 이 양면성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니체는 10년의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제 이 연결고리를 끊고 신이 아니면 못 끊는다 그랬던 그 연결고리를 이제는 끊고, 여러분, 그러나 그는 전통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뭔 말인지. 역사 속에서 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전통들이 많아. 문화 속에는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많아. 거기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통하여 이제 전통과 단절되면 어야 돼, 여러분. 어야 돼. 그는 집안이 없어집니다. 집안. 토대가 없어져. 이게 니체의 매력이에요. 토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야 돼. 혼자 살아야 돼. 그는, 그래서 전통의 집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왕따가 돼야 돼. 스스로 여러분이 예언자들 봐봐. 예언자들이 전통을 까잖아, 여러분. 그들이 제도권 중간에 있었어요, 언제? 언제나, 밖에서 중심을 해체하는 자들이었어. 예도가 니체 강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레위 전통은 어때? 레위 전통은 당연히, 제도권 안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자들이잖아. 예언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예언자들은 밖에서 중심을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이게 10년의 철학이에요. 이거는 평면적인 거고, 수직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표면에서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은 깊이가 있어.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자는 표면에서, 여기서 들레즈가 니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화의 표면에서 문화의 심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의미는 표면에서 생기지만은 그 의미가 어떻게 심층, 무의식, 문화의 무의식의 지층의 심층에서 왜곡되었는지, 이 심층으로 들어가서 정신 분석을 하는 게 니체라고, 여러분. 이제는 심층의 철학자, 문화 무의식의 철학자가 되어, 이제는 비극의 탄생으로부터, 이제는, 지금까지 철학에서는 플라톤을 통하여, 전통으로 여겨져 왔던 그 전통의 영양사,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영양사,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은 음악과 예술,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는 이들과 엄청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슈폴타 고등학교에 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헌학적 지식들을, 특히 고대 그리스, 역시 그리스, 목사 아들로서 또 성서도 또 좀 읽었겠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문헌들의 이런 라틴어 그리스어의 정통회가 해서, 이런 것들을 해부할 수 있는 준비를, 그 슈폴타 고등학교 때 해놨다는 거야. 이제 신이냐,
이 이스트 에스 디벨트 세계냐, 이스트 에스 고트 신이냐. 이 연결고리를 끊고 이제는 그 모든 전통의 역사성을 자기 자신의 철학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삶을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니체가 자주 쓰는 출항한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 저 먼 지평선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가. 저 플라톤이 갈라놓은 저 지평선은 이제 사라졌다. 우리 자유정신들이여,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서 우리가 항해를 하자. 이러면서 전통이 가르쳐 준 걸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 얼마나 많은 거짓과 억압과 지배계급에 의한 억압이 있었는지, 결국은 전통의 존재론은 힘의 존재론에 의해 지배되었고, 그 지배된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자유정신들이여,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니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신앙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신앙이 없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가 신앙을 버렸느냐? 저는 안 버렸다고 생각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렸는데, 단지 전통의 방식대로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목사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 믿어야 그게, 예수가,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이 좋아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 믿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방법대로, 그 수준대로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니체는, 예도가 볼 때는, 니체는 당연히, 신앙을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학자로서 볼 때, 과연 그가, 신에 대한 그런 제도를 떠나서, 모든 제도와 모든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그런 굴레들을 벗어나서 철학자로서 볼 때, 과연,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신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어떤 그 연결고리, 여러분, 아시죠? 그 연결고리.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과연 니체가 신을 버렸느냐? 신에 대한 신앙이 없느냐? 그걸 누가 알아, 여러분? 그러나 예도가 니체의 원문을 독일어로 전체적으로, 그죠? 봤을 때 과연 그걸 버렸느냐? 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만 안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저는 안 버렸다고 봅니다, 여러분. 물론 야스퍼스라든지 윙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철학자들의 해석은 예수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죽음을 통하여 신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듯한 그 절규가 나타난다라고 야스퍼스도 이야기를 했고,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제도를 통해서 믿는 신앙은 버렸겠죠, 당연히. 예도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제도를 존중합니다, 예도는. 제도에서 일하는 자들을 저는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성직자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분들도 대단한 거죠. 어떤 훈련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전통 안에서, 그 맥락을 이어가는 분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통 밖에서, 그죠? 니체와 같이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자신의 단독자로서, 그 그리스도교의 그 잘못된 억압의 역사를 여러분들 회부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성직자들은 진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면이 있었구나.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무도 못 해놓고 다 찬양하고 있는데 니체가 나타나가 다 박살내버린 그 박살을 통하여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니체의 철학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제 연결고리를 끊고 10년의 철학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이데거와 가다모와는 다르게 그는 전통에서 진리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전통의 진리 배후에 숨어있는 비진리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나갔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통찰과 그 다음에 진리 담론의 어떤 비진리와 뒤섞여져 있는 진리 담론의 허구성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니체를 통하여, 그리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5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작품 회부에 들어갑니다. 작품에서 신과 예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들만을 발췌하는데 이것도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극의 탄생에는 거의 없고 너무나 인간적인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니체의 전기, 바이아그래피랑 함께, 비오그래피랑 함께 예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작품 안에서 발췌된 내용들을 역사적 순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강좌 마치겠고, 오늘 4번째 니체와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